하이힐 소리가 들리면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오늘도 오셨다. 작은 속삭임이 식당을 얼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시네마입니다. 청담동의 한 고급 식당. 그곳엔 모두가 두려워하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52세의 새 직원이 처음으로 그 테이블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곳에 왔는지.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깊은 여운이 남으실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청담동. 밤 7시가 되면 이곳의 골목길은 고급 세단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식 파인다이닝 연담은 특별했습니다. 예약이 석 달씩 밀리는 곳이었지요. 하지만 이곳 직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식탁 뒤에 숨겨진 또 다른 풍경을. 저는 오늘 처음 이곳에 출근했습니다. 52세. 김하연. 검은색 서빙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나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서빙이라니. 주변 직원들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힐끗힐끗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국내 최고 호텔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해온 서비스 전문가라는 것을. 제 강의를 들은 호텔리어만 수천 명이었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는 기술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내가 항상 강조하던 말이었지요. 주방장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하연 씨, 긴장하지 마세요.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젊은 주방장은 저의 공손한 태도에 오히려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업계에서 논란이 된 고객 갑질 실태. 저는 직접 현장에 들어와 이를 조사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오후 5시 직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총괄 매니저가 오늘의 예약 명단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7시 테이블 3번 장여진 고객님. 그 이름이 나오자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옆자리에 젊은 직원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오시네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묵직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3번 테이블은 제가 직접 맡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매니저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하연 씨, 첫날인데. 그 테이블은 좀 까다로워요. 괜찮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매니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저녁 7시.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장여진이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샤넬 트위드 자켓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엔 에르메스 시계. 가방은 버킨백이었지요. 그녀가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지만 여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턱을 치켜들고 자신의 테이블로 걸어갔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여진은 메뉴판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 그대로, 와인은 샤블리, 물은 상온으로. 명령하듯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메모했습니다. 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였습니다. 여진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새로운 사람이네. 나이가 꽤 있어 보이는데. 무례한 말투였지만 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첫 출근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진은 콧방귀를 뀌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에서 다른 직원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분은 원래 저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이미 무언가가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알 것 같군요.
식당 안은 점점 손님들로 채워졌습니다. 우아한 음악이 흐르고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3번 테이블만은 달랐습니다. 그곳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빙 트레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3번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선 작은 결심이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청담동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불빛 아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코스가 나갔습니다. 계절 전체 요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접시를 여진의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제철 굴과 유자 소스를 곁들인 전체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여진은 대답 없이 포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굴이 비린 것 같은데?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 통영에서 직송된 굴입니다만 혹시 입맛에 맞지 않으시면 다른 메뉴로. 아침에 왔으면 뭐해요? 신선도가 이 모양인데. 여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슬쩍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주방에 확인하겠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주방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3번 테이블 굴 상태 괜찮았나요? 주방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도착한 거예요. 문제 없어요. 다른 테이블에서도 아무 말 없었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전체로 교체해 드릴게요. 저는 다시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접시를 들고 갔을 때 여진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구운 아스파라거스와 들깨 드레싱으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여진은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물이나 갖다 줘요. 목말라 죽겠네. 네,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보리차를 준비했습니다. 연담에서는 식사 중에 따뜻한 보리차를 내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한식 코스에 가장 잘 어울린다는 셰프의 철학이었지요. 저는 찻주전자와 잔을 트레이에 담아 조심스럽게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보리차 준비해드렸습니다. 저는 여진의 오른쪽에 서서 잔의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진이 갑자기 몸을 틀며 가방을 꺼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손을 멈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찻주전자 주둥이에서 작은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톡. 샤넬 트위드 자켓의 소매 끝에 식당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여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냅킨을 꺼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여진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요? 아줌마가 한 달 월급 받아도 못 사는 옷이에요. 아줌마.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세탁 비용은 저희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우선 상태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여진을 더 자극한 것 같았습니다. 확인은 무슨? 당장 매니저 불러요. 이 사람 당장 내보내야겠어요. 여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좀 심한데. 물 한 방울에 저렇게까지. 낮은 목소리들이었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여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뭘 쳐다봐요? 당신들은 내 입장이 돼봤어요? 그녀가 주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식당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분노가 품위를 잃게 만드는 순간을. 여진은 다시 나를 쳐다봤습니다. 나이 먹어서 다시 일하는 것도 불쌍한데 이렇게 일을 못하면 어떡해요? 아니, 애초에 이 나이에 서빙을 왜 해요?
그녀의 말이 칼처럼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고객님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매니저를 오게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가는 길, 젊은 직원 하나가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하연 씨,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런 말을 들으면서 왜 참으세요? 전 화가 나서 못 참겠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화를 내는 건 쉽지요. 하지만 그건 저분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주방 안에서 다른 직원들도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경험이 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하연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처음부터 맡을 걸.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매니저가 홀로 나갔습니다. 저는 주방 문틈으로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여진은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서비스예요? 이런 식당이 미슐랭 스타를 받았다고요? 직원 교육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니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가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보상? 내가 여기 돈 때문에 와요? 기분이 상했다고요. 여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고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답이군요. 갑질의 실체. 그것은 단순히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온 매니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결국 환불 처리하고 가셨어요. 다시는 오지 않겠대요. 젊은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라리 잘 됐네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진 같은 사람은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떠나고 식당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탈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품격은 배경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내가 평생 강조해온 말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출근 시간 전이라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용한 홀을 걸으며 어젯밤의 3번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테이블. 하지만 그곳에 남겨진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매니저였습니다. 하연 씨,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매니저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장여진 씨가 본사에 민원을 넣었어요. 하연 씨를 지목해서요. 직원 교육이 안 되어 있다고, 고급 식당에 어울리지 않는 인력을 쓴다고. 저는 침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연 씨를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아니면. 매니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계약 해지를 고려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미안해요. 제가 막아보려고 했는데 장여진 씨 남편이 저희 그룹 계열사 임원이라서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하연 씨. 하연 씨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52세의 얼굴. 주름이 깊어진 눈가. 여기서 포기해야 하나? 그날 오후, 본사 인사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하연 씨, 본사로 한번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서빙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본사 건물로 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서면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본사 회의실. 인사팀장과 운영본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공식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보셨죠? 네. 고객께서 상당히 불쾌해하셨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영본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김하연 씨, 당신 입장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즈니스를 해야 하고 특히 그 고객은 특별한 고객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그분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쓰시나요? 인사팀장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인맥이 상당하시고 인맥. 저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직원들의 존엄은 얼마짜리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어제 물 한 방울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제 실수였고 저는 즉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를 아줌마라고 불렀고 제 나이를 조롱했으며 다른 손님들 앞에서 저를 모욕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회사는 어느 쪽을 선택하실 건가요? 돈을 쓰는 고객의 편인가요? 아니면 매일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의 편인가요? 운영본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하연 씨, 현실을 봐야 합니다. 이상과 현실은 달라요. 그렇다면 저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김하연 씨. 앉으세요.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계약직이니 이번 주까지만 나오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컸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연 씨, 들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젊은 직원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하연 씨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지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사람들,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 사이에는 여진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매니저가 들어왔습니다. 하연 씨, 이거. 그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뭡니까? 직원들이 모아서 드리는 겁니다. 마음만이라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잖아요. 하연 씨 덕분에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고객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품위가 뭔지. 매니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하연 씨를 잊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자존감 잃지 마세요. 여러분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식당을 나서는 길. 저는 뒤돌아 연담의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불빛. 하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을까.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무언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릴 방법.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만들 방법. 저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내 갑질 신고. 고객 갑질 대응 방법. 서비스업 인권 보호. 수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서비스업 종사자 보호법. 아직 입법 전이지만 공청회가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거다. 마음 한구석에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았습니다. 공청회 날짜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지난 20년간의 자료를 꺼냈습니다. 호텔 서비스 교육 강의안, 고객 응대 매뉴얼, 그리고 최근 3년간 수집한 서비스업 갑질 사례들. 이제 이걸 정리할 때가 됐어. 밤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서비스업 종사자가 겪는 감정 노동과 인권 실태. 연담에서의 경험도 포함시켰습니다. 물론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새벽 4시.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정부 공청회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20년 경력의 서비스 교육 전문가입니다. 최근 직접 현장에 들어가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김하연 교수님 귀하의 경력과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다음 주 공청회에서 발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연담에서의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은 나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연 씨, 오늘도 오셨어요? 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일하고 싶어서요. 그날 저녁, 식당이 붐비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여진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매니저가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여진은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문제 없겠죠? 저번 그 아줌마는 없죠? 네, 고객님. 염려 마십시오. 매니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주방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왜 또 왔을까? 여진은 자신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역시 3번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구나. 저는 조용히 서빙복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나갔습니다. 매니저가 놀라서 나를 막았습니다. 하연 씨, 뭐 하시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제가 서빙하겠습니다. 안 돼요. 또 문제가 생기면. 믿어주세요. 저는 매니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여진은 메뉴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 섰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여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여기 있었어요? 네, 오늘이 마지막 근무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진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당신 같은 사람은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아요.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주문 받아도 될까요? 오늘 코스 그대로. 하지만 당신 손으로는 안 돼요. 다른 사람 불러요.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와 젊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3번 테이블 부탁해요. 제가 주방에서 서포트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저는 주방에서 요리를 정리하고 서빙을 도왔습니다. 여진의 테이블은 다른 직원이 맡았습니다. 하지만 여진의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이 와인 온도가 맞아요? 접시에 짐은 묻었는데요. 서비스가 왜 이렇게 느려요? 직원들의 표정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저녁 9시. 대부분의 손님들이 떠나고 식당이 조용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우리 그룹 본사의 대표이사, 다른 한 명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정부 공청회 담당자였습니다. 매니저가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김하연 교수님 계십니까? 대표이사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김하연입니다. 대표이사가 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저녁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청회 전에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셔서 모시고 왔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김하연. 설마 그 김하연 교수님? 여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공청회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김하연 교수님은 국내 최고의 서비스 교육 전문가이십니다. 지난 20년간 호텔업계 서비스 교육을 총괄하셨고 최근에는 서비스업 갑질 실태 조사를 위해 직접 현장에 투입되셨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담당자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제출하신 보고서는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겪으신 사례들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여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대표이사가 여진을 바라봤습니다. 장여진 고객님 맞으십니까? 여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고서에 작성하신 사례 중 하나가 고객님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익명 처리되어 있습니다만 여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고객님, 저희는 앞으로 서비스 정책을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대표이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무리 귀한 고객이라 하더라도 직원을 모욕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그룹의 새로운 원칙입니다. 여진은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식당 안이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그 박수는 곧 다른 직원들에게 퍼졌습니다. 손님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매니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그룹 모든 매장에 새로운 지침이 내려갑니다. 직원 존중 정책입니다. 어떤 고객이라도 직원을 모욕하면 즉시 퇴장 조치하고 재방문을 제한합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김하연 교수님께는 우리 그룹 서비스 교육 총괄 자문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날 밤 모든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그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대학 강의실이 아니었습니다. 정부 공청회장이었습니다. 서비스업 종사자 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객석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들, 기업 대표들, 공무원들, 그리고 언론인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하연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서비스 교육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2개월간은 직접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52세의 나이로 다시 서빙을 하며 저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띄워졌습니다. 대한민국 서비스업 종사자 300만 명. 이들 중 70%가 감정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의 대부분은 고객의 부당한 요구와 모욕적 언행입니다. 객석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한 고급 식당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연담에서의 일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물 한 방울을 흘렸다는 이유로 저는 아줌마라는 호칭으로 불렸고 제 나이를 조롱당했으며 다른 손님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사는 저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내보내려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고객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돈을 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존엄을 짓밟아도 되는 걸까요?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서비스업 종사자에게도 거부할 권리를 주십시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기업은 직원을 보호할 의무를 지게 해주십시오. 발표가 끝났습니다. 여러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기업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고객이 항상 옳다는 원칙은 어떻게 하죠? 서비스업의 기본 아닙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고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항상 옳다는 말은 고객이 무엇을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호 존중. 그것이 진짜 서비스의 기본입니다. 공청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연담의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니저와 젊은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달려왔습니다. 왜 여기까지? 교수님 덕분에 저희 식당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직원들이 웃으면서 일해요.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도 달라졌어요.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여러분이 잘하셨어요. 저는 그저 계기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연담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손님으로. 어서 오십시오. 직원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손님들은 정중했고 직원들은 당당했습니다. 3번 테이블에는 한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실수로 물을 쏟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어머니가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직원이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그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서비스업 종사자 보호법 국회 통과 임박. 기사를 읽었습니다. 김하연 교수의 공청회 발표 이후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시민들은 서비스 종사자 인권 보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교수님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모두의 힘이에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함에는 수십 통의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카페에서 일하는데 이제 안심이 됩니다. 저는 하나하나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니어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은퇴 후에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나이 때문에 많이 주눅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보니까 용기가 나네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느냐예요. 교수님, 저도 사실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백화점에서 일할 때 그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참고 살았어요. 나이 들어서 어디 가서 말하겠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목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달 후, 서비스업 종사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이제 서비스 종사자도 부당한 대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직원 보호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강의실에 섰습니다. 이번엔 호텔 신입 직원들 대상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비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젊은 직원들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고객을 만족시키는 건? 한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칠판에 글씨를 썼습니다. 상호 존중. 서비스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고객과 직원이 서로를 존중할 때 진짜 좋은 서비스가 탄생합니다.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직업을 가지셨습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세요. 여러분에겐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용기가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 용기는 원래 당신 안에 있었어요. 제가 그저 일깨워드렸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52년의 인생. 마지막 몇 달이 가장 의미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연담 매니저였습니다. 교수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희 식당이 서비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어요. 직원 존중 문화 때문에요. 축하합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교수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실천하셨기 때문이에요. 전화를 끊고 다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대하는 품격이 진짜 재산이다. 내가 평생 믿어온 말. 이제 그 말이 조금씩 세상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씨앗. 저는 그 씨앗을 뿌렸고 이제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또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청담동의 밤. 그날 시작된 작은 변화는 이제 큰 물결이 되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 김하연은 그 물결의 한가운데서 여전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품격 있게, 당당하게.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참았던 순간, 억울했던 순간.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하든. 오늘 김하연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시네마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울림을 드리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